정보회의 먼저 시작합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바이오를 여쭤볼 수는 없고, 네. IT 먼저 정리하고 가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하이닉스랜다 삼성전자하고 네. 네네. 이 1A, 1알파 예. 요 얘기 좀 풀어주시죠. 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삼성전자보다 앞서 나간다 미세화 공정에서 뭐 이렇게 지난주 기사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마이크론이 1알파 14나노 공정에서 뭐 14나노 공정에서 만든 디램이 뭐 삼성전자를 뭐 앞서 나간다 그런 기사가 LPDDR4? 나왔는데요. 예. 그 LPDDR4X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뭐 양산 수율이 더 높다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DDR4가 그러니까 DRAM 시장이 이제 1세대를 갖다가 1X라고 하고 2세대가 1Y, 3세대가 1Z, 1G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4세대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1A라고 하고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 1알파라고 좀 구분돼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1A나 1알파면 한 13에서 14나노 수준이죠.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원알파 14나노 공정에서 디램을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다. 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미 뭐 이 LPDDR4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3년 전서부터 LPDDR4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LPDDR5잖아요. 그렇죠. LPDDR5를 지금 삼성전자가 16나노에서 생산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면 1알파에서 LPDDR5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LPDDR4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좀 세계 최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뒷면으로 보면 LPDDR4에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실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수율이나 그 양산과 관련돼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도 뭐 176단 적층도 제일 먼저 세계 최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도 1알파 14나노 LPDDR4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우리가 잘 나간다,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좀 표명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언론의 일부 보도를 우리가 인용을 하는데 네. 그대로 그걸 카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외신 번역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네. 정확한 건 LPDDR4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마이크론 기사를 보면 그런 느낌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 랩 상태에서 어떤 걸 새로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와 하고 뉴스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양산이나 그렇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이크론이 그렇게 뭐 176단 쌓았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뭐 1알파 공정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싶겠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양산이나 그것과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시간을 갖고 확인이 되어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EUV 공정을 하고 있는 EUV 공정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뭐 보라 아르곤 사용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냉정하게 구분해서도 본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EUV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첨단 공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뭄이라든지 물론 네. 가뭄은 요즘 이제 전력난, 네, 뭐 네. 전력난도 그렇고 또 오늘 코로나. 아침에 나온 코로나. 예, 지진, 뭐, 네. 네.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은 7일자로 대만 북서부에 소재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라고 하네요. 네. 킹위안 일렉트로닉 여기가 이제 아마 그 미디어텍의 테스트를 좀 전담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가동 인원의 30%가 코로나 양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일 네페사크가 반사이익 얻지 그러니까요. 않겠냐 좀 네, 강한 주말에 막 모습도 공장 보여주고. 중단되고 네네. 이런 불리한 것들을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덮는다는 게 이제 보통 언론에서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그런 식의 마이크론 최첨단 디램이 삼성전자를 앞선다라고 보도한 거를 국내에서 카피 떠가지고 또 앞서 나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아니죠. 네. 하여튼 그걸 좀 교통정리를 좀 바로 잡고자 저희가 먼저 좀 네. 얘기했고 진실은 하여튼 나중에 밝혀진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조금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품문 쪽이라서 그죠? 네네.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명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들고 들어가긴 좀 그렇고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을 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기업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네. 요즘 또 싸이가 사이맥스 JYP하고 예. PD가 아까 얘기했는데 라우드라는 뭐 또 엔터테인먼트 그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시청률도 잘 나오는 것 요즘 같은데. 또 그 호평을 받고 있는 시청률 좋은 프로. 네. 저희보다 조금 시청률은 더 잘 나오는 것 네네. 같고. 하지만 뭐 그 사이는 아니고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이맥스는 어떤 기업이죠? 사이맥스는 이제 2005년도에 설립돼서 201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제 반도체 웨이퍼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 공정이나 웨이퍼를 제작하고 그 측정하고 계측하는 그런 공정에 필요한 웨이퍼를 이송하는 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웨이퍼 이송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네, 웨이퍼 이송 설비 전문 업체. 네. 그러니까 뭐 화면에 우리가 또 보도 반도체 보면은 위에 이제 탑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전 뭐죠? 아유, 용어 좀 지금 생각이 안 보면 나가지고. 이제 훅 저 화면 보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웨이퍼 가공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LP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웨이퍼를 집어넣는 바구니라고 보시면 될 거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웨이퍼를 담아두는 프론트 오프닝 유니버설 포드를 의 도어를 열어주거나 닫아주면서 웨이퍼가 반송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리고 훅 도어를 개방하면서 거기에 이제 매핑 작업까지 합니다. 이 웨이퍼가 어떠한 웨이퍼다라고 하는 매핑 작업을 해주는데 이 로드 포트 모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냐면 동작의 정밀도가 0.01mm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한 정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가 미세하게 틀어진 것까지도 바로 잡아내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LPM 이런 이제 바구니 형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EFEM이라고 해서요. Equipment Front End Module이라고 합니다. 대기 상태에서 웨이퍼를 반송하는 장치로서 로드 포트 모듈하고 다관절 로봇이죠. ATM 로봇, 그리고 얼라이너, 그리고 EFM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 EFM 같은 경우는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작게 설정이 되어서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를 해주고 반도체 이송을 하는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이러한 것 이외에도 뭐 FOPLP나 TSV 공정의 TC 본더, 검사나 계측 등이 후공정까지 영역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PM은 웨이퍼를 넣는 바구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EFEM 같은 경우는 그 바구니에 있는 것을 움직이고 하게 되는 이 집게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비라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더 결합된 것이 클러스터 툴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EFEM 내 대기 로봇이 진공 챔버로 웨이퍼를 이송시키면 진공 챔버 내 또 진공 로봇이 웨이퍼를 반송시키는 이런 툴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서 EFEM, LPM, 대기 로봇, 얼라이너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것이 클러스터 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이맥스의 투자 포인트는 회사의 성장이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 거래처가 삼성전자 계열의 세메스, 뭐 SK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기타 등등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하나씩 짚어보면은요,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정말 숨은 일꾼입니다. 그 세메스가 포토나 에처 클린 공정에서 사이맥스가 백본, EFM, LPM 장비를 공급해서 작업을 수행되어지고 있고요.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요즘 시장에서 핫하지 않습니까? 원익 IPS의 메탈이나 CVD 공정에 들어가는 백본이나 EFM 장비도 사이맥스가 공급하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의 에처나 그 메탈 공정에도 EFM 장비가 공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테스의 CVD나 클린 공정에도 똑같이 EFM 장비가 들어가고,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D램 원지 공정에 어닐링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 어닐링 장비의 EFM도 사이맥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PSK의 애셔 공정향 RPM도 사이맥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도 EFM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TSV의 그 본더와 관련돼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EFM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를 갖다 나중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측정에 특화된 파크 시스템즈 계측 장비에도 EFM 장비가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변화된 매출처에 숨은 일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이맥스이기 때문에 안정 성장이 담보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서 지금 기존의 EFM 대비 약 3배 이상의 고가 장비인 백본 장비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백본과 관련돼서는 그 세메스가 드라이 에처를 국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뭐 램 리서치나 텔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외산 장비 시장에 세메스가 진입을 하게 됨으로써 사이맥스의 일감이 늘어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장비도 지금 협업 관계를 통해서 선행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EIM이나 200mm 웨이퍼 카세트 이송 자동화 장비 등 여타 이런 신성장 동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정부와 국산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야스카와가 독점을 하고 있는 다관절 로봇 오축이라고 하죠. 그 국산화와 관련돼서 금년 하반기에 그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업체를 통해서 인텔 사양 공급도 추진 중이라고 시장에 회자되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웨이퍼 이송 장비 시장에서 사이맥스의 자리매김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그 이송 장비 관련돼서 로체 시스템도 있었고 로버스타도 있었는데 로버스타 같은 경우 뭐 LG전자에 인수되고 나서는 뭐 산업용 물류 쪽으로 치중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하고 레이저 커팅 쪽으로 좀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웨이퍼 이송 장비에서 사이맥스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공정 간의 이송과 이제 그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 물리력하고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력이라고 하는 예. 부분. 사람이 만약에 그 뭐 이런 시속 한 200km를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네. 그냥 딱 서버리는. 그렇죠. 사람은 제어. 튀어나가잖아요. 예, 예. 관성 이 때문에. 관성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다행히 안 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그 사실 그 말씀하신 ASML의 노광 장비 네네. 보면은 이 포토마스크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정지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요게 지금 나노 단위로 갔는데 조금만 더 미끄러져 버리면은 겹쳐 버리거나.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엔 기술력이다. 맞습니다. 반도체의 훅이라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쏘고 또 네. 다시 반대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제대로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제품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백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네. LPM 뭐 이게 다 어려운데 결국엔 다 그런 용도의 정확성을 이제 계측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딱딱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거죠. 뭐. 네.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들어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도체 공정은 진짜 이렇게 다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서 뭐 입어야 되는 그런 뭐 이런 방진복, 것도 많고 하여튼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더더욱 어렵시죠. 네. 화면을 보는 것만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은 사이맥스 시가총액이 2,300억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36% 증가한 699억 원, 영업이익도 42% 증가한 108억 원.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금리 인상 우려, 인플레 우려 계속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꾸준하게 계속 추구하는 것은 2분기, 3분기, 4분기 이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좋아질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이맥스 2분기, 3분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전공정 투자도 확대하고 후공정의 신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오스틴도 뭐 증설을 할 것이고 전방 산업이 계속 확대 추세이고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의 안정 성장은 저희가 담보가 되어져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최근 IT 업종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을 받은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소문으로 들었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소문 갈까요? 예. 네. 전에는 시장에 어떤 소문이 또 무슨 기업으로 해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와 관련돼서 새롭게 일거리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해서 신고가를 갱신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네네. 몇 번 얘기가 어제 한 이틀 전부터 나왔는데 네. 이 알루미늄 코리아의 약자가 그렇죠. 아닌가. 업력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알루코를 보면 195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제조 압출 업체로 출발을 해서 2002년도에 동양 알루미늄도 인수를 하였고 현재 국내 알루미늄과 관련돼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최대의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산 능력을 보면 한국하고 베트남의 연산 16만 톤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그 알루코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놓고 보면은 전기면 전기, 전자면 전자, 통신면 통신 이것과 관련된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철도 차량, 뭐 고속철 같은 게 몸체가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철도 차량, 뭐 선박, 항공기 이런 항공기 부품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의 모듈 플레임도 알루미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뭐 가전 TV나 그런 것도 알루미늄 플레임이고요.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건축용으로 뭐 알루미늄 거푸집 그리고 뭐 아루샤시나 뭐 프리모 샤시로 대표되는 건축용 소재까지 알루민과 관련된 소재는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알루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알루코, 현대알루미늄, 네. 고강알루미늄, 알루텍, KPTU, 현대알루미늄 비나 이런 6개 계열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그 계열사 간 시너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알루미늄 원계를 가져다가 이제 금형, 주조, 압출, 도장, 가공, 조립, 시공,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는 국내 알루미늄과 관련돼서는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 좀 수익성이 저조하였었던 그 산업용 뭐 알루미늄 창호나 뭐 그런 것보다도 고부가가치의 고마진과 관련돼서 전기 자동차용 사업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은 작년 8월에 기사가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그 전까지 알루코 주가가 계속 흐르고 있다가 이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였었거든요. 작년 8월에 나왔었던 기사를 보면은 국내 굴지의 2차 전지 업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팩과 관련된 납품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정식 공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은 작년에 그런 일이 회자되고 주가가 고공권에서 계속 유지됐었던 것은 이제 이것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신고가를 만든 게 아니냐 그렇게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보면은 어제는 주가가 다시 좀 미끄러졌네요. 네,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을 준 것 같고요. 이 2차 전지 지금 보면 그 자동차 배터리 팩, 그러니까 여러 개의 셀을 모아서 팩을 만들고 그 팩을 갖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그 2차 전지가 발전 과정에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열을 갖다가 제대로 바깥으로 빼줄 수 있는 소재로서 알루미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고강도 알루미늄의 전반적인 커버가 가능한 알루코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었던 부분이 전일 회자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알루코는 현대죠, 현대. 그냥 현대 오비 분들이 거의 다 거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 알루미늄이다 계열사가 많아졌죠. 엄청 많아요. 맨 처음에 개별 기업으로 시작을 하였다가요. 그렇죠. 네. 자, 하여튼 뭐 시장에서 지금 슬슬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세는 변동성이 좀 큰 편인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또 다른 기업은 또 무슨 얘기가 들릴까?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인데 이제 그 본느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본느. 네. 네. 그 뭐의 후반이죠? 본느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매출이 증가가 되어지고 자회사
등치 큰 자회사 내년에 IPO 기대감이 반영되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본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8년도에 스펙으로 합병이 되면서 상장이 된 기업인데 화장품 ODM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사 브랜드도 갖고 있는데요. 그 주요 제품으로 보면 이제 색조 화장품 그 제품 보면은 터치 인솔, 뭐 컬러 버켓, 스테이지 Q와 같은 색조 화장품. 그리고 메디솔, 미라클 아일랜드, 포레스트 힐 같은 이런 스킨 헤어,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이 주로 이제 이 제품을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이나 그 리테일, H&B 헬스 앤 드럭스토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공급처가 해외 유수의 리테일 업체들인데요. 상표를 보면은 왓슨, 뭐 매닝, 가디언스, 코스웨이, 세포라 이런 식의 해외 업체에 얼굴 없는 미인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라 할 수 있는 뭐 스틸라나, 로라, 픽시, 팝, 뭐 오션팸 이런 기업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금년 2월에 등치 큰 자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게 아토세이프입니다. 아토세이프요? 예, 지분율 68.89%인데 이 아토세이프 요즘 보면 TV에서 강호동 씨가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 저희가 몇 개 볼 수 있거든요. 화장품을요? 아니요, 이건 생활용품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시절러라고 해서 섬유유연제, 액상세제 네. 강호동 씨가 하고 있고요. 뭐 살림의 정석 이런 액체 세제류 그리고 뭐 덴티본 조르노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강호동 씨가 광고 모델인데 기능성 구강식 제품 치약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밀크 코튼이나 이거 어때 하면 섬유 유연제, 방향성 유연제 이러한 것들을 제조 유통하고 있는 것이 아토세이프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볼륨이 본느보다 더 크거든요. 이 아토세이프를 상장하는 모양이죠. 아마 이제 내년에 상장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회자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 보면은 4억도 매각을 하면서 더욱더 회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타 국내 ODM 화장품 제조 전문 업체들의 퍼가 20배 수준인데 그 본느 같은 경우는 각 애널들마다 틀리지만 올해 추정 퍼가 11배, 12배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 유통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중소 화장품 업체의 시장 진출들이 용이해졌습니다. 온라인이 강화가 되어지면서요. 그래서 유통 채널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서 본느처럼 후발주자이지만 자체 브랜드도 갖고 있고 ODM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 1차 상승하고 나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향후 좋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어진다 라고 전일 회자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이 안 되네요. 네네. 네, 소형주인데 자본금 30억에 흥미로운 기업이군요. 네. 시간의 특징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일 시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한국형 원자료가 이제 체코에 단독 입찰을 했다라고 해서 네. 광명전기가 플러스 9.89%, PNC테크가 플러스 4.35%, 대창스틸이 플러스 3.67%, HRS가 플러스 2.47% 시간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안트로젠이 하반기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후보 물질 판매 허가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플러스 4.95% 강세를 보였고요. 네. 1승이 플러스 3.36% 강세를 보였는데 122억 규모의 LNG 리가스 트레인 모듈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일 시간의 공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에이펙트가 하나 마이크론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어지면서 플러스 6.04%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의 시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소형 원전 네, 관련된 얘기들이 줄이군요. 네네. 일부 또 스펙 관련 기업들이 또 우후죽순인 것 같고 판단하기 어렵네요. 두산중공업 분할하기 전까지 이제 쇼 커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밈 주식, 한국형 밈 주식이라고 하던데. 자,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정보회의 역의 메리츠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